박사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저혈압 환자가 급격한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박사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요즘에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보면은 네. 이 저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저는 이제 크게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과도한 저염식입니다. 아, 요즘에 뭐 전 국민 거의 뭐 소금 줄이기, 나트륨 그렇죠. 줄이기, 예, 예. 국민운동본부 뭐 이런 것까지 생기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모든 것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는데 이 나트륨의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적은 나트륨. 그래서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소금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혈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으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의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소금에 의해서 물이 끌어들여 와서 이 혈관에 혈액이 늘어나면서 이제 혈압이 적정하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짜게 먹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럼으로써 고혈압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혈압은 충분히 짜게 먹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짜다 싱겁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맛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주관적이고 또 어려서부터 먹어왔던 그런 식습관이 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수치, 지표,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런 증상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한 증상들이 있고 또 수치가 낮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현재 드시는 것보다도 짜게 드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들이 뭐 김치나 또 고추장, 된장, 이 젓갈 종류, 뭐 장아찌 종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예, 예.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전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포테이토 칩 있죠. 예, 예. 네, 그게 미국 거, 일본 거, 우리나라 거 있다면 그게 어느 나라 게 제일 짠 것 같습니까? 제가 먹었을 때는 미국 게 제일 짠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치즈나 햄이나 소세지는 어떻던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먹어보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외국계 더 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또 유럽의 뭐 터키나 스페인, 스위스, 그리스 뭐 이런 현지 음식들을 먹어보면 정말 이건 너무너무 짭니다. 이걸 도대체 주식으로 일상적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게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이 얼마만큼 싱겁게 먹고 있는지 짜게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와서 조사해서 그것을 검사로 통과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자기 어떤 간만 믿는 거예요. 자기 내 어떤 입맛, 간 이것을 믿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염장식품을 사실 우리가 각각 개인이 얼마나 먹느냐도 차이가 있고 네. 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나서 이 물을 또 얼마나 섭취하느냐에 또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예, 예. 되게 우리 요즘에 뭐 짜게 먹고 있다 그래서 국물에다가 막 염도계 넣어서 이렇게 체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게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 그 국물이 짜다고 생각하면 짜고 나서 물을 마시면 결국은 뱃속에 들어가서 희석이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밖에서 물을 타서 먹거나 먹고 나서 물을 마시나 이건 염도가 당연히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저혈압이다. 그리고 저혈압의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는 충분히 짜게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다이어트예요. 이제 지나친 다이어트. 네, 네. 요즘에 이제 뭐 영상 그런 매체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뭐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그리고 뭐 SNS에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어 있는데 되게 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뭐 연예인들의 거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일반인들도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TV에서 보는 그런 어떤 연예인들, 뭐 우리 걸그룹이다, 뭐 아니면은
패션 모델이나 탤런트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매우 날씬하고 뭐 날씬하다고 할 정도보다도 더 마른 분들이 많이 나오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나치게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에 있어서 굶기 매우 그냥 아무런 그냥 맹목적으로 굶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예 안 먹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과도한 다이어트에 의해서 결국은 먹지 않으면 우리가 혈액을 만들 수 없고 또 혈액이 부족하면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대 여성은 자기 스스로 몸을 마르게 하고 또 노출 패션 이런 것에 의해서 차게하기 때문에 결핵의 유병률이 많다고 했는데 예. 이 결핵뿐만 아니라 이제 저혈압에 의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면 수족 냉증이나 또 하복부의 냉증, 그리고 뭐 월경통, 또 두통, 어지러움, 뭐 이런 증상들을 많이 또 유발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은 또 불임이나 또 유산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복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냉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형체를 만드는 그런 어떤 종양, 뭐 그것이 양성 종양이 됐던 악성 종양이 됐던 우리가 이런 종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차서 굳어서 얼었다, 얼음이 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이나 난소 낭종, 또 자궁 내막종, 또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이 저혈압 환자가 꽤 많은 것이 또 실제로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약을 너무 남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혈압이 너무 높을 때 고혈압 약을 먹는 것은 뭐 당연하죠. 우리 뭐 또 고혈압의 그런 어떤 후유 장애가 무섭기 때문에 이 급성기 혈압이 올라갔을 때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것은 좋으나 이것은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험한 꼴은 면하자, 뭐 쉽게 해서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되게 혈관이 좁아져 있다거나 혈액이 끈적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만에 의해서 먹여 살릴 세포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예, 예. 네. 결국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뭐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압력을 높이는 것인데, 터지는 거 하나 막기 위해서, 결국 뇌출혈을 막기 위해서 혈압약을 쓰는데, 결국 혈압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약은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은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다만, 이러한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순환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순환장애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무섭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뇌혈관 질환이에요. 결국은 이게 중력이라고 하는 건 자꾸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는데 우리가 혈압을 적정하게 올리지 못하고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머리 쪽으로 피가 못 갈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뭐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질환들, 만성 질환이지만 치매나 뇌경색,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심지어는 뇌종양 이런 것까지 올 수가 있고 네. 또 뭐 가볍게는 뭐 안면 쪽의 모든 장애, 뭐 안면의 피부고 얼굴에 피부가 좋지 않다, 아니면 비염이 있다, 또 이명, 뭐 어지러움, 난청, 뭐 이런 질환들도 다 거의가 저혈압에서 유발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은 우리가 혈압을 적정하게 어느 정도는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상 혈압 120에 80보다 약간 높은 한 130에 9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라도 나이가 들면 혈관이 당연히 좁아지고 그리고 혈관벽도 두터워지고 이 안에 뭐 혈액이 점도가 끈끈해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순환을 위해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혈압을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너무 혈압을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의 종류나 또 이 복용량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또 조절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서 혈압약을 한 번 드시면 평생 드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결국은 혈압약이라고 하는 건 혈압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혈압약에 의해서 우리 혈중에 이 혈압약의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면서 그 작용에 의해서 혈압이 조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무작정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혈압약을 끊는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이죠. 결국은 혈압이 있는 분들은 먼저 소금부터 줄이지 마시고, 네. 되게 많은 분들이 혈압이 있으면 소금부터 줄이거든요. 예, 예. 그분이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정말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간보다 더 짜게 먹는 사람은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보통 정도 간을 먹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싱겁게 먹고 있는데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분들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먼저 왜 혈압이 올라가는가. 대개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아니면 술, 담배를 즐기거나 아니면 너무 비만하거나 되게 셋 중에 이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뭐 그 뒤에 이제 다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런 어떤 혈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혈압을 유발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저염식, 네. 과도한 저염식, 그리고 지나친 다이어트, 그리고 혈압약의 이 무분별한 남용,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